지난해 여름 인천 계양산. 등산로가 온통 러브버그로 뒤덮였습니다. 난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올해도 재현될까 시민들은 우려합니다. 퇴치제나 그런 방법이 따로 나온다면 그거를 꼭 사용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국립생물자원관과 36개 연구진이 계양산 일대 러브버그 방제에 나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계양산은 지난해 여름 러브버그가 등산로를 뒤덮었던 곳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충이 나타나기 전에 낙엽층에 있는 유충부터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을 먹고 자라는데 유충 살충력이 입증된 친환경 방제제를 뿌리는 겁니다. 러브버그와 근현종으로 알려진 검털파리라는 종을 대상으로 실내 실험 진행을 했더니 48시간 내에 98%의 살충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서울시도 백년산과 불암산 일대에 방제제를 살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충 서식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물론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에서도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충이 발견된 건 처음으로 2015년 인천 부평구에서 발견된 러브버그가 2022년 수도권 서북부, 2023년 서울 전역을 넘어 올해는 경기 최북단까지 본격 확산할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곤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더 이제 빨리 자라고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산성화가 이뤄져 차량에 들러붙을 경우 도장면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방제 당국은 차량에 붙은 러브버그를 그때그때 떼거나 차량에 미리 왁스칠을 하면 러브버그 부식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장선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검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배끝을 붙이고 다녀 일명 사랑벌레,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빌딩 유리창에도 붙었다가 떨어지고 가게 안까지 들어와 곰지락댑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팔을 휘둘러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떼그떼그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도 그냥 뒤로 물러서 그냥. 전기 파리채를 들고 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개체수가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이만큼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징그럽게 생겼지만 질병을 옮기거나 모기처럼 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애벌레는 나무와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양분을 주고 성충은 꽃을 수분하는 익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년에 처음 발견된 러브버그는 4년 만인 지난 2022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엔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산 등에 주로 서식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 이끌려 여러 곳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먹이로 하고 있는 토양의 그 부식질 그리고 낙엽 같은 것들이 썩을 때 자동차의 배기가스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냄새가 출현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중순에 처음 발견됐는데 올해는 2주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러브버그 확산에 민원도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량으로 살충제를 뿌리는 건 다른 생물도 함께 죽이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살충제를 쓰는 대신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꼬이는 벌레를 쫓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날개가 젖으면 제대로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선 문틈새와 방충망을 점검하고 끈끈이 패드를 설치하면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여서 이달 말까지 개체수가 늘다가 다음 달 초부터 줄어들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오늘 낮 인천 계양산 정상. 짝짓기를 위해 신혼 비행에 나선 러브버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방제용 비늘띠에는 붙잡힌 벌레들이 시커멓게 달라붙었습니다. 조망용 망원경에도 나무 계단에도 온통 벌레 천지입니다. 가장 심했던 지난 주말보다는 개체수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대발생 고비인데 7월 중순이 되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외래종에다 사람 몸에 붙어 불쾌감을 줘 퇴치하라는 목소리도 크지만 딱히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농약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작년부터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테스트해 왔는데
효과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설치한 포집장치. 장미꽃 향기가 러브버그를 유인한다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올해 처음 설치했는데 효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미국 러브버그와 국내 종이 비슷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종류가 달라 생태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종 간 특이성에서 얘네들을 유인하는 그런 성분이 좀 달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좀 분석을 해보고요. 다른 또 유인 물질이라든가 어떤 페로몬 개발을 통한 야간 시간대 불빛으로 유인하는 장치는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곤충들까지 뒤섞여 잡힌다는 게 단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방제법을 못 찾은 상황이라 6월 말부터 7월 초 러브버그 대발생 시기에는 산이나 야외 공원 출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3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온 외래종입니다. 그럼 왜 이 벌레가 특히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 확산한 건지 계속해서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브버그 자생지는 원래 중국 남부와 타이완 등입니다. 하지만 국내 유입종은 이보다 훨씬 북쪽인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온 종류로 드러났습니다. 기후변화 탓에 러브버그도 북상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에까지 온 겁니다. 선박에 묻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인천과 서울 서쪽이 주요 발생지가 됐습니다. 중국 러브버그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게 국내에서 자체 번식을 거쳐서 세력이 커진 걸로 추정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번 유입된 것이 아니고 초기에 한두 번의 어떤 그 유입 후에 자체적으로 밀도가 좀 증가한 후에 이제와 인천항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상황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먹이 환경이나 서식 여건이 좋지 않은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 창궐한 점도 의문이었는데 유전자 분석에서 일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곤충들이 갖고 있는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란 게 있는데 국내 러브버그의 경우 일반 곤충보다 더 많은 128개가 확인됐습니다. 원래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그런 품종이 한국에 유입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환경인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민가 주변에 있는 산 지역에서 잘 살아남아서 정부는 유인 물질을 찾아 포집하려는 노력과 함께 토양에 사는 미생물 중 곤충에게만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류를 찾아 러브버그 퇴치용 약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